정부가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국방과 안보 등이 중심이 된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엔 정예 군사력 건설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 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등의 국정과제가 포함됐습니다. 한미 국방부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에서 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갖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맹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방홍보원 KFN 위문열차 공연에 출연한 모습이 인터넷상에 알려지면서 동영상 조회만 수백만 회를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아 화제 인물로 떠오른 육군 1군수지원여단의 박지수 주무관을 뉴스 초점 화제군에서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가 어제 확정됐습니다. 국방 분야에선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를 목표로 삼은 가운데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42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에서 국방 분야는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 전방위적 방어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첨단 과학 기술을 도입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건설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한국형 삼축 체계를 고도화하고 우주전략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한 국방 우주 전략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군인 사기 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 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추진됩니다. 군 복무와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를 개선하고 민군 상생을 위해 국방 분야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초급 간부의 급여나 당직 근무를 현실화해 군 간부의 이탈을 막고 군 공항 이전을 원활히 해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등 민군 상생 여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한미동맹 기반의 전방위적인 억제 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전투 임무에 집중하는 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국방개혁 로드맵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체계 구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보훈 가치를 재정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 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는 보훈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가보훈부의 국정과제 첫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입니다.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재정립을 위해 참전 유공자의 사후 남겨진 저소득층과 고령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재해 부상군경 7급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합니다. 또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두어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동네 의원 중심으로 위탁 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0곳 늘려 보훈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 예우금과 간병비를 추가 인상해 생애 끝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현재 75세 이상이던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점차 완화합니다. 국정과제의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전세대를 아우르는 보훈체계 구축입니다. 광복 80주년 등 기념행사를 국민 참여형으로 준비해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과 국립묘지 조성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문화의 상징 공간으로 활성화합니다.
아울러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와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등 다양한 국제 보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함께 기억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한미 국방부가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일명 KIDD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윤봉희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리와 존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 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KIDD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지난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이번엔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맹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함께하는 다영역 훈련 2025 프리덤 엣지 현장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합참이 공개한 사진엔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 율곡 2함과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커티스 윌버함이 함께 항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미일이 함께하는 2025 프리덤 엣지 훈련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진행 중입니다. 3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양과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에 대해 국제법 및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적 훈련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는 24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열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방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별도의 증인이나 참고인은 부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 및 전략적 전문성을 겸비한 연합 및 합동작전과 군사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진 후보자를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오늘 오전 울산 HD 현대중공업에서 광개토3 배치2 2번함인 다산 정약용함 진수식을 거행했습니다. 광개토3 사업은 이지스 구축함 획득 사업으로 다산 정약용함은 정조대왕함에 이어 배치2의 두 번째 함정으로서 해군 기동함대의 주축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 약 8,200톤으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 크기가 커지고 스텔스 성능도 강화되는 등 전반적인 전투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시운전 기간을 거쳐 2026년 말 해군에 인도된 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기동함대 사령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육군 군수참모부가 주관하는 한 아세안 플러스 국제군수포럼 카이프가 올해로 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포럼은 육군의 전평시 군수지원 역량 확대와 국제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정복을 입은 각국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 국경을 넘는 군수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육군본부 군수참모부가 주관하는 국제군수포럼 카이프는 아세안 9개국과 미국, 사우디 등 17개국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카이프는 2021년 출범 이후 우리 군의 군수 지원 능력과 국내 방위산업 기술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방산 수출과 군수 협력 확대를 이끌어왔습니다. 카이프 2025는 전평시 군수 지원 역량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방산의 체계적인 포스트 세일즈 지원 방안과 더불어 정비, 보급, 교육 훈련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집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군과 연구기관, 방산기업이 함께 군수 후속 지원과 인력 양성 방안, 방산 장비 운영 유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We want to talk about for Cambodia is cooperation between the ASEAN and Korea and international community about the logistics and peacekeeping operation for Cambodia.
행사장 밖에서는 다목적 전술 차량과 이동형 병원 차량 전시가 이어져 참가국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군과 국내 방위산업이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더욱 신뢰받는 파트너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군 국제군수포럼은 오는 20일까지 계속되며 참가국 대표단은 군수부대와 방산업체 현장을 방문해 한국군의 군수 지원 체계와 산업 역량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진행한 육군 최정예 300 박격포반 선발평가가 마무리됐습니다. 대회에 참여한 장병들은 우수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경험을 부대에 전달해 우리 군의 전투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안재영 기자입니다. 3, 2, 1, 쏴! 최정예 300 박격포반 선발 과정 중 마지막 관문인 고폭탄 실사격을 진행하는 현장. 최정예를 준비하는 박격포반답게 안정적인 사격과 정확한 명중률을 선보입니다. 참가 장병들은 격렬한 전장에서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과 재빠르고 정확한 사격술, 그리고 전문성을 겨뤘습니다. 드론이 전장의 대세로 떠올랐지만 박격포는 여전히 전장을 제압하는 주요 수단인 만큼 빠르고 정확한 사격은 필수입니다. 60mm, 81mm, 4.2인치로 구성된 대회엔 모두 22개 팀, 132명이 참가해 3주간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대회 3주차 마지막에 진행된 고폭탄 사격 능력 평가에선 관측과 사격 지휘, 긴급 방열, 안전점검, 불발탄 처리 절차 등 모두 5개 과제에서 임무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직책 수행 평가와 전투 기량 평가 결과까지 모두 더해 최정예 300 전투원이 결정됐습니다. 대회 결과는 이번 주 안으로 공지될 예정이며 선발된 이들에겐 최정예 300 전투원을 상징하는 황금 베레모와 배지를 받을 예정입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국방핵심기술 기획 성과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군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방혁신으로 국방과 안보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준비한 국방과학기술 역량이 내일의 강군을 만드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를 지키는 힘, 첨단 국방기술이 만듭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려 군 산학연 관계자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컨퍼런스는 무기체계 소요 기획과 연계된 국방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핵심 기술 성과 전시에서는 미래 비전을 주제로 지상, 해양, 공중 전시관과 첨단 기반 기술관을 운영해 핵심 기술 연구 개발 68개 과제, 140개 연구 성과물을 전시했습니다. 기획 발전 세미나는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등 국방 전략 기술 10개 세션에서 총 70개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국제 세션에서는 호주, 네덜란드 등 8개 나라의 정부 관계자와 방산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국방과학기술 정책과 최신 유망기술 개발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국기원은 앞으로도 모든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든든한 연구 개발의 한 축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위문열차는 KFN TV의 전통적인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최근 이 위문열차에 출연한 한 주무관이 화제가 됐는데요. 뛰어난 춤 실력만큼 군무원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지수 주무관을 백재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7월 위문열차 공식 채널에 한 공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셀럽5 원곡의 셀럽이 되고 싶어 공연. 이 영상은 알고리즘을 타고 빠르게 인터넷상에 퍼졌고 업로드된 지 2달도 되지 않아 100만 회의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지수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군수 지원여단 예하 부대에서 장비를 보급하고 있는 8급 군무원 박지수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친한 동기의 소개로 위문열차에 출연하게 됐다는 박지수 주무관.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최근에는 유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변 지인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핸드폰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는 친구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같이 응원해준 동기들도 되게 재밌게 봐줘가지고 엄청 뿌듯했습니다. 사실 박지수 주무관이 자신을 세상에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 육군 공식 영상에 출연했고 대학 시절에는 전국 노래자랑에 3차례 출연했습니다. 위문열차 영상에 수많은 사람의 댓글이 달렸는데 박 주무관은 그중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자신의 경력을 찾아 나열해준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완전 모르는 분인데 제 경력을 박지수 경력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여러 가지 제 경력을 나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직캠 영상에 어떤 분이 킬링 포인트라고 해서 초 단위로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리해 준 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박지수 주무관은 어머니의 추천과 더불어 활동적인 본인에게 군수직렬 군무원이 적성에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군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고 지게차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수직렬이 행정 업무도 진행을 하는데 또 실무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해서 뭔가 활동적인 저한테는 엄청 잘 맞을 거라고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에게 있어 군무원은 총기박스와 같다고 말하며 군무원의 역할에 대해 사소해 보여도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총기박스는 제가 업무를 할 때도 많이 만지는 그런 물건입니다. 총기를 보관하고 정리하고 적재하고 나열하는 데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군무원도 군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총기박스라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유치원생 때부터 춤을 췄다는 박지수 주무관은 지금도 꾸준히 개인 SNS에 본인의 춤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연의 업무는 군무원이라고 당당히 말하며 앞으로 끊임없이 공부하며 업무를 열심히 그리고 잘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군무원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의 일원입니다. 제가 아무리 춤을 좋아하더라도 본연의 업무는 군무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군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춤 실력만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큰 꿈을 갖고 있는 박지수 주무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가 있기에 우리 군의 내일이 조금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에 대한 지상 집중작전을 공식 개시한 데 이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근거지도 공습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이스라엘 군용기가 예멘 북부 호데이다 항구를 공격한 겁니다. 관련 내용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12시 30분 이스라엘군 SNS에 호데이다 항 일부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미지와 함께 몇 시간 내로 테러리스트 후티 정권을 공격할 것이라는 경고글이 올라왔습니다. 2시간 뒤인 14시 29분 아비차이 아드라의 이스라엘 대변인이 SNS에 공식적으로 공습 사실을 인정하고 1시간 30분 후인 16시에는 후티가 운영하는 알마시라 TV가 이스라엘 군용기가 호데이다 항구를 12차례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방공망 가동으로 이스라엘 항공기에 혼란을 일으켜 일부 편대가 공격하지 못하고 영공을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복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설명하며 해당 항구가 이스라엘과 동맹국을 공격할 무기 운송에 사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이어서 그날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인 국군의 날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군의 날은 10월 1일입니다. 왜 이 날로 정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육군, 해군, 공군, 3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군이 모두 10월 1일에 창설됐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다른 군은 잘 모르겠는데 육군 창설일은 10월 1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삼군 중에 가장 먼저 창설된 군은 해군입니다. 해방병단이란 이름으로 1945년 11월 11일에 창설됐어요. 두 번째로 육군은 1946년 1월 15일에,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에 창설됐습니다. 10월 1일에 창설된 군이 하나도 없네요. 마지막으로 육군 항공계에 속해 있던 공군이 독립하면서 3군 체제가 갖춰졌는데요. 이 날짜가 1949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10월 1일을 국군의 기념일로 정했네요. 10월 1일은 현대식 3군 체제가 갖춰진 날인 동시에 우리 전쟁사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날입니다. 국군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북한군의 서울을 뺏기고 한 달 뒤에는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는데요. 이때부터 거침없이 북진해서 38도선까지 단숨에 뚫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벅찼을 것 같습니다. 이때가 1950년 10월 1일입니다. 우리 국군 3사단 23년대 3대대가 북한 땅을 가장 먼저 밟았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국군의 날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바로 기념 행사입니다. 1956년 10월 1일 첫 번째 국군의 날을 맞아서 열렸던 행사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1회 국군의 날 행사는 21발의 예포 발사로 시작됐어요. 3군 장병들이 위풍 있는 분열식을 선보였고요. 너무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네요. 당시의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국민의 환호성을 자아낸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요. 이날 수많은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거행된 비행 행사는 먼저 F-86, F-51, C-46 등의 편대 시위 비행과 낙하산 강화, 이어서 F-86에 의한 고도 1만 피트 이상에서의 운석 돌파 비행 등 가지가지의 묘기를 연출해서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비록 미국에서 들여온 것들이었지만 당시 우리 국민에겐 더 이상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거란 희망의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까 많이 불안했을 텐데 그래도 국군이 든든한 무기와 함께 뭔가 지켜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2023년은 건군 75주년이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날은 처음으로 미 전투부대가 시가 행진에 참여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군의 날마다 당시 상황에 맞게 좀 의미 있는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년 국군의 날에 온 국민의 관심을 받은 무기는 바로 괴물 미사일이라고도 불리는 국산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023년 국군의 날에 선보인 현무의 탄두 중량은 2톤이었는데요. 새로운 현무는 무려 8톤이었습니다. 1년 만에 위력을 4배나 끌어올린 거죠.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무기 체계를 소개해 국민에게는 신뢰감을, 군 장병에게 자부심을, 적에게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심어주는 거죠. 네, 1회 행사와 작년 행사를 비교해보니까 무기체계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네요.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국군의 날입니다. 이번 77주년 국군의 날은 K-방산 첨단 무기체계를 비롯해 국군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해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또 국군의 날이 군인들만의 날이 아니라 국민과 군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그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위대한 일인지 좀 간과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밖에서 제3자로 다시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꼭 모두 참여할 만한 의미가 있는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군분들께 정말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창급부대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김 총장은 35보병사단 예하 해안감시기동대대를 찾아 인공지능 기반 해안 경계작전 체계를 점검하고 중대 및 대대급 부대 총기 탄약 관리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후 안전관리 및 복무 여건 개선에 관한 장병 간담회를 진행하며 군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군 11전투비행단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 정상회의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테러 합동조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에이펙 주요 참가국이 방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대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합동조사 업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공군 군수사령부가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항공기 발전기 지상점검 어댑터를 제작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수사 예하 항공자원관리단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업해 점검 장비를 결합하기 위한 필수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 정비 작업 수행 및 재고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9월 17일) 기상정보입니다. 낮 동안 중부 지역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구름의 이동에 따라 그 밖의 지역에도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충청 이북 지역으로는 강한 비가 내린 후 오후 중반부터 점차 그치겠으며 전라와 경상 지역은 오후 중반부터 뇌우를 동반한 다소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예상되고 동해안 지역으로는 흐리고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계룡은 17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광주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전 지역의 강한 강수와 뇌우로 인하여 저시적 낮은 구름 등 대부분의 항공작전에 제한이 예상됩니다. 지상작전 또한 강한 강수와 뇌우로 일부 제한을 받겠고 해상작전은 동해와 서해의 높은 파고로 일부 제한을 받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점차 흐려져 약한 비가 내린 후 야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점차 개겠고 일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일요일과 월요일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